천둥 소리가 귀를 울리고 제주도 절벽 위에서 내 손에 메모리 카드가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나 김민호는 평생을 기상 현상 연구에 바쳤다. 서울대학교에서 기상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0년 동안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일했다. 내 파트너 한지우와 함께 우리는 태풍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우리는 제주도 외딴 기상, 관측소에서 완벽한 팀이었다.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밤낮으로 연구했다. 그의 천재성과 내 분석력은 우리를 무적으로 만들었다. 한지우가 항상 말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한지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연구실 사고로 기록되었다. 나는 이별의 아픔을 안고 6개월간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제주도에 도착했다. 회색 구름이 바다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관측소 입구에서 한지우의 어머니 한영미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민호 박사님,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내 연구소였다. 한영미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특허는 이제 한 가문의 소유입니다. 모든 연구 자료도 마찬가지죠. 2명의 경비원이 내 팔을 잡았다. 그들은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빗물이 내 얼굴을 때렸다. 그들은 내 짐을 진흙 속에 던졌다. 경비원이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나는 빗속에 버려졌다. 진흙이 내 옷을 적셨다. 분노와 혼란이 내 마음을 채웠다. 이것은 불법이었다. 우리의 연구는 공동 소유였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머리를 맑게 했다. 관측소 건물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비상 출입구. 한지우와 나만 알고 있던 곳. 폭풍우가 심할 때 사용하던 출입구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건물 뒤로 다가갔다. 비밀 출입구는 잠겨있지 않았다. 한지우의 어머니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젖은 신발이 복도에 소리를 냈다. 우리의 연구실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우리의 기상 드론들은 해체되어 있었다. 컴퓨터 화면들은 새로운 로고를 보여주었다. 한백 기업의 로고였다. 한영미 여사의 회사였다. 내 손이 떨렸다. 책상 위에 나뒹구는 서류들을 살펴봤다. 프로젝트 태풍. 이름만 들어도 이상했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한지우의 파일들을 찾으려 했다.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다. 4년간의 연구가 사라졌다. 그러나 한지우는 항상 백업을 만들었다. 그의 책상 밑에 손을 뻗었다. 비밀 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갑자기 작은 빛이 눈에 들어왔다. 환풍구 근처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가까이 다가갔다. 메모리 카드였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온전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다. 프로젝트 태풍. 한지우의 필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알았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메모리 카드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환풍구로 빠져나갔다. 폭우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한지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복수를 해야 했다. 호텔 방은 좁고 후덜거렸다. 창문으로 비가 계속 쳐들어왔다. 메모리 카드를 살펴보았다. 암호화되어 있었다. 한지우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조심스럽게 받았다.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호 박사님, 저는 박준우입니다. 그 이름은 익숙했다. 관측소의 전 특수부대 생존 교관이었다. 그는 계속했다. 한지우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바닷가 절벽 아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박준우는 군인처럼 자세가 반듯했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우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두려워했죠.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박준우는 계속했다. 그의 어머니와 한백 기업이 연구를 왜곡하고 있어요. 한영미 여사는 거대한 재산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세계적인 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준우는 메모리 카드를 보았다. 해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숨겨진 장소였다. 박준우는 컴퓨터를 켰다. 그는 대단한 기술자였다. 메모리 카드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비가 지붕을 두드렸다. 마침내 화면이 밝아졌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한지우의 연구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함께 했던 연구와 달랐다. 태풍 강도 조절에 관한 것이었다. 인공적으로 태풍을 강화시키는 기술이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놀라서 일어섰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최서연입니다. 기후 저널리스트예요. 한지우 박사가 저에게 연락했었어요. 그녀의 눈은 결연함으로 빛났다. 한지우가 사망하기 2주 전 그녀에게 연락했었다고 했다. 그는 큰 스캔들을 터뜨리려 했다고. 우리는 그녀를 들여보냈다. 우리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3명의 연합,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를 향한 위험이 이미 접근하고 있었음을. 이틀 동안 우리는 한지우의 파일들을 분석했다. 각 파일은 충격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프로젝트 태풍은 무기였다. 태풍을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지역을 강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최서연이 지도를 펼쳤다. 대만, 오키나와, 상하이, 부산 모두 경쟁 항구 도시들이었다. 한백 기업의 경쟁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한지우의 메모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었다. 박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백 기업의 재무 기록을 해킹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3억 8천만 달러, 재난보험에 투자한 금액이었다. 한영미 여사는 태풍이 강타할 지역의 보험 시장을 조작하고 있었다. 최서연은 필기를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것은 세기의 스캔들이에요. 수천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한지우는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했다. 밤이 깊어졌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비상경보가 울렸다. 태풍 경보였다. 텔레비전을 켰다. 기상 캐스터가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강한 태풍이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서연이 컴퓨터를 가리켰다. 한지우의 모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태풍은 불가능해요. 프로젝트 태풍이 이미 가동 중이었다. 창밖으로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섬뜩한 속도로 움직였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한지우의 파일에서 통제 시스템 위치를 찾았다. 제주도 북쪽 해안의 비밀 시설이었다. 박준우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지금 가야 합니다. 태풍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빠르게 장비를 모았다. 최서연은 증거를 백업했다. 나는 한지우의 메모리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했다. 정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폭풍우 속에서 차는 미끄러졌다. 비가 앞유리를 강타했다. 와이퍼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박준우가 운전했다. 그의 얼굴은 집중으로 굳어 있었다. 최서연은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태풍의 경로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태풍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것은 우리를 쫓고 있었다. 해안가에 도착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바다 위에 우뚝 서 있었다. 한백 태풍 연구소라고 쓰여 있었다. 위장된 이름이었다. 박준우가 장비 가방을 열었다.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이었다. 그는 침입 계획을 설명했다. 최서연은 차에 남아 통신을 담당할 것이다. 박준우와 나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목표는 명확했다. 태풍 조작 시스템을 찾아 중단시키는 것. 비밀 출입구를 통해 건물에 침입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모든 직원들은 태풍 때문에 대피했을 것이다. 감시 카메라를 피해 움직였다. 박준우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중앙 통제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최서연이 건물 설계도를 미리 해킹해 두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이동했다.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박준우가 특수장비로 전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렸다. 내부는 놀라웠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태풍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컴퓨터와 장비들이 빼곡했다. 아무도 없었다. 데이터 터미널로 다가갔다. 시간이 촉박했다. 프로젝트 태풍의 소스 코드를 찾아야 했다. 시스템에 접속했다. 한지우의 암호화 방식을 기억했다. 그의 생각하는 방식을 알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박준우가 문 앞에서 경계했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점점 거세졌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다. 수십 개의 폴더와 암호화된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았다. 갑자기 눈에 익은 패턴이 보였다. 한지우가 남긴 단서였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코드였다. 마스터 컨트롤러를 찾았다. 이것이 태풍을 조작하는 핵심 시스템이었다. 초당 수백 개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이었다. 박준우가 갑자기 신호를 보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재빨리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최서연이 통신으로 경고했다. 보안 요원들이 건물로 접근하고 있었다. 폭풍이 심해지자 누군가 비상 점검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박준우가 환풍구를 가리켰다. 나는 시스템을 조작할 시간이 필요했다. 박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했다. 그는 혼자 밖으로 나가 주의를 끌 것이다. 박준우가 사라진 후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렀다.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했다. 한지우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의 사고방식을 알았다. 코드 속에서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매개 변수였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다. 총성이었다. 박준우가 위험에 처했다. 더 빨리 작업했다. 한지우가 숨겨놓은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는 항상 비상 탈출구를 준비해 두었다. 코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었지만 익숙했다. 한지우와 함께 개발한 기본 원리였다. 태풍의 목표를 재설정했다. 이제 태풍은 바다로 빠져나갈 것이다.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복수심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한지우가 죽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배신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태풍의 최종 목적지를 설정했다. 한백기업 본사가 있는 작은 섬.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직 한영미 여사의 별장과 한백기업의 비밀시설만 있었다. 완벽한 타겟이었다. 시스템을 재설정했다. 태풍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경비원들이 들어왔다.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 뒤에 한영미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민호 박사.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 광기가 비쳤다.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모든 명령이 실행되었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시스템이 내 명령을 수용했다. 태풍의 경로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한지우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세계 기상기관으로 전송되었다. 한영미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비원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내 머리 위로 총구가 겨눠졌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비상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박준우가 전원을 차단한 것이었다.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들이 서로에게 소리쳤다. 한영미 여사가 명령했다. 그를 잡아라. 죽여도 좋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총성이 울렸다. 벽에 총알이 박혔다. 문을 향해 뛰었다. 복도로 나왔다. 비상 계단으로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계단을 3칸씩 뛰어 올랐다. 옥상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나가야 했다. 옥상에 도착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태풍의 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옥상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경비원들이 문을 부수고 올라왔다. 그들의 총구가 나를 향했다. 한영미 여사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끝이에요. 민호 박사.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있었다.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옥상에 다가왔다. 바람에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박준우가 손을 뻗었다. 경비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나는 달렸다. 헬리콥터를 향해 뛰었다. 박준우의 손을 잡았다. 헬리콥터가 상승했다. 아래에서 한영미 여사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명은 폭풍 속에 묻혔다. 우리는 빠르게 날아갔다. 건물이 작아졌다. 그리고 태풍의 눈이 보였다.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자연의 분노였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한백 기업의 비밀 시설을 향해, 한영미 여사의 제국을 향해. 헬리콥터 안에서 최서연이 말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세계 언론사에 배포했어요. 프로젝트 태풍의 진실이 공개되었다. 한백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한영미 여사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박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비쳤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풍이 한영미 여사의 섬을 강타하고 있었다. 자연의 정의였다. 6시간 후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다. 모든 뉴스 채널이 한백 스캔들을 보도하고 있었다. 인공 태풍 조작, 국제법 위반, 수십억 달러의 보험 사기. 한영미 여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체포되었다. 제주도에서 탈출하려다 당국에 붙잡힌 것이다.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한백 기업은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정의는 승리했다. 한지우의 공헌이 인정받았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연구는 기상학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태풍 예측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질 것이다. 최서연은 이 스캔들로 국제 언론상을 받았다. 박준우는 국가안보국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임무로 떠났다.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특수부대를 이끌게 되었다. 나는 제주도로 돌아갔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한지우의 묘소를 찾았다. 그의 사진 앞에 메모리 카드를 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그의 연구는 인류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마치 한지우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6개월 후 나는 국제기상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한지우의 이름을 딴 연구소였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극단적 기상현상을 연구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자연을 이해하고 인류를 보호하는 것, 한지우의 꿈이었다. 이제 내 꿈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우리의 연구는 항상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적이 있습니까?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이 있습니까?